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스 헤비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6가지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이제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제 타이핑을 쳐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타이핑을 좀 잘못 친 글자가 있더라고요. 남자보다 일에 목매라에서 매자가 제가 급하게 치다 보니까 타이핑에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옆에 6가지 식스 헤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습관 첫 번째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린다. 무엇이든지 간에 명확하고 명료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이유를 찾는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정말로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겠죠. 네 번째, 중요한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자, 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한 생산성을 올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겠죠. 다섯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키운다. 자, 내가 일을 하는데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면 정말 더 일 처리가 원활하고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자, 습관 여섯 번째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더 큰 용기를 낸다. 사람에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그 파트에서 제가 책 내용의 안에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제가 좋았던 부분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라 라는 파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내 기분을 내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 짜증나는 경우, 화나는 경우,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정들, 정말 불필요한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일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역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내가 가지지 않고 정말 좋은 기분을 나의 선택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진짜 연습이 필요하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서 내 기분을 결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구분하라.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TV를 계속 보거나 그냥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잡담을 떤다거나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상태 정말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돼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게 또 몸에도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삶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감정 유지를 잘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 책에서 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 운동을 이제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가면 기본 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운동을 하는 시간을 아끼다 보면 더 체력이 약화되면서 그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아, 그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을 지금부터 키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놓긴 했는데 일주일에 많이 가면 2번, 3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땀을 쫙 빼주니까 네,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강력한 이유를 찾는 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 그리고 중요한 일의 생산성 높이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습관 1, 2에서 아주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이 책을 읽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서문. 저는 서문이랑 책을 다 읽는 편이어서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운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왜 두렵죠? 자, 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여자가 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렵다.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결단력과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으며 추진력 또한 있는 여자였고 지난 5년 동안 3번이나 승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아주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두렵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올라왔거든요. 네, 겨우겨우. 그러면 사실은 나의 능력은 그만큼이 아닌데 정말 힘들게 해서 그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나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라는 느낌을 이 린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지, 자, 어떤 글귀에서 이런 글귀를 봤던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발전하고자 마음먹은 만큼까지만 발전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크게 보고 큰 생각을 하면 더 크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작게 생각하면 작게밖에 성공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여기가 한계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쳤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건 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은 해왔지만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원칙 같은 것은 마련해 두지 못했다. 오랫동안 일은 계속 해왔지만 지속할 수 있는 원칙, 나는 끝까지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원칙은 마련해 두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그런 방법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는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라고 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네,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요.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단편적인 이런 성공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 그걸 계속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는 이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동료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뤄내면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적게 받는 사람들이다.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그냥 일사천리로 척척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웃으면서 척척척 해나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영향이 적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전을 사랑하고 역경 앞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 도전을 사랑,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도전을 많이 하고 시도를 하면 실패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역경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 10번 넘어져도 계속 10번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더 건강한 사람들이다.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체력이 또 받쳐줘야지만 성과가 있겠죠.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피곤한데 어떻게 성과를 내겠습니까? 주 3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40% 정도 더 높다고 해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네, 운동도 더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며 존중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빠르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다. 자, 이 부분. 사실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적을 더 잘 받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자, 직업에서의 성과는 대학에서의 학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임원이나 CEO인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당연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들을 리더로 만들고 더 빠르게 승진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게 이제 학점이나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자, 돈이라고 하는 거, 사실 돈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돈 때문에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일에 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현재 받는 임금이 적더라도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추진하고 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 나중에 내가 능력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득이 1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순간에는 돈만 보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분이 있는 일에 관해서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까다로운 대화를 회피하지 않으며 진짜 생각과 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거든요. 자,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 이런 것들이 타고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재능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발전이 없게 됩니다. 요새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우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난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 나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단순히 가장 많은 업무량을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물을 누구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 원하는 소득을 또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유연하고 수용적인 리더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낸다라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이다. 어떤 조직에 있더라도 성공을 이뤄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네, 그 뛰어난 리더들, 그 리더가 정말 천재적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나서가 아니라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며 사람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상대방이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사람. 자기 혼자만 잘나서 자기 혼자 일 처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역량이나 특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타고나는 게 아니며, 그러면 뛰어난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습관의 결과물이다 라고 해요. 습관의 결과물. 그렇다면 누구라도 그런 습관을 가짐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정말 뛰어난 습관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지? 이 행동이 정말 나의 나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지금 습관인가? 라고 계속 의식적으로 반문하시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걸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허락해줘야 성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저 계획이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계획.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뛰어난 성과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뛰어난 성과라고 정의를 할 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규정될 수 있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 높은 수준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지, 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내가 필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왠지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 풀 때 그런 좀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고 효과가 없어서 버리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자, 그럼 저도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길래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고 싶은 습관, 몰입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은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배우려고 하는 습관. 근데 이제 효과가 없어서 버리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냐? 되게 많은 습관이 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안 마셔요. 어쩌다 이제 쉬는 날 전날. 왜냐면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버릴 습관은 사실 술이라고 봐요. 근데 아예 안 마실 순 없고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 술을 내가 싫어해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의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습관 중에 하나. 가지고 술을 먹는 습관을 계속 한다면 그때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은 크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습관, 술.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좀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드라마 그 앱에서 계속 드라마가 계속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안일 하거나 다른 이제 그냥 집안일 생각 없이 하는 일 할 때 그거 그냥 틀어놓고 보는데 그걸 너무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돼가지고 이런 계속 드라마를 보는 습관. 네, 이런 습관들을 이제 메모를 해봤어요. 한번 쓰니까 아, 이걸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새로운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역경이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해주는 말이나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일단 행해라. 일단 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것. 하다 보면, 일단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방법을 알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 그리고 수정 보완하면서 내가 이제 나의 기술을 조금씩 갈고 닦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가는 거. 모든 인생의 레이스는 장기전이라고 봐요. 바로 한순간에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되게 유익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많아요.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을, 네, 좀, 저는 그냥 다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이 질문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누구라도 습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습관의 변화로 인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습관이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HP6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이 퍼포먼스 6. 최고의 성과를 내는 6가지 습관을 HP6,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HP6는 아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원하는 건 명확하게 그리는 것.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상태 유지라는 점에서는 심리, 육체, 정서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정신적인 거, 정신이 피폐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강력한 이유를 찾는 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찾게 되면 그게 추진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라라고 했던 그 6번째 내용 있잖아요. 두려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두려움. 어쩔 때는 저도 뭔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 또 불확실성. 아,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답이 있다면 이런 고민이 없겠죠. 지금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위협,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우리가 계획을 했다라고 해도 인생은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변화가 닥치더라도 과감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드러내고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하게. 이런 용기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자,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래요. 용기는 선택과 의지의 문제다 라고 합니다. 자, 뛰어난 성과. 뛰어난 성과는 필요하다면 힘든 과제에도 도전하고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향이나 기분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사실 이거를 끊임없이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1분 더 지속하는 거, 2분, 3분 더 인내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성과는 그냥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러한 협력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자, 내 자신에게 편한 것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 이 뛰어난 성과라고 하는 거, 우리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뭔가를 우리가 태어났으면 누구에게나 다 저는 태어난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런 편한 것을 넘어야, 이런 편안함을 넘어서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능이나 선호도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능력을 익히는 것.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정말 좋죠.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배우고 싶지 않은 이런 영역까지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내가 취약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능력을 익히고 배워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과 피와 땀이 있어야 뭔가 성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하게 몰입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며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 완전히 몰입하는 거. 몰입.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표 의식과 결단력, 집중력, 의지력, 신중함, 성실함 등이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냐? 무아지경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에 대해 완전하게 몰입을 한 거죠. 그리고 즐거움과 자신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일에 대한 완전한 몰입. 사실 이렇게 몰입감을 느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낮잠 자고 편하게 있어도 그 기분 또한 편안함과 어떠한 즐거움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즐거움보다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더 느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 있대요. 우선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나아가길 바라는지 명확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자신이 누구고, 난 누구고, 난 무엇을 원하고,
난 어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명확히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고 그 명확한 자기에 대한 사상이나 뿌리 의식,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거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내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인생의 기회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심하게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즐겁네. 이걸 하니까 성취감이 느껴지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 난 누구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또 뭐지?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내가 수립한 계획은 어떤 거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셔야 된대요. 네. 자,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두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두면 자, 달성의 가능성이 2배 이상이나 높아진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중요하겠어요. 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피곤하거나 일하기 싫은 날에도 해야 하는 일만큼은 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감, 전반적인 행복감, 추진력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 자체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더 강화시키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데 더 발전하고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을 분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거. 그러다 보니 계속 뛰어난 성과를 내고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훨씬 더 쉽게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그걸 더 명확하게 상상하고 생각해내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저자분의 수강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 지수를 나타낸 10명과 가장 낮은 성과 지수를 나타낸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높은 성과 지수를 나타낸 이 학생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주에 60분가량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60분 이상 더 시간을 투자했대요. 그리고 더 높은 성과 지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은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해요. 자,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자신이 나의 꿈꾸는 미래 모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 모습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위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고 해요. 자, 곧바로 진행해야 된다. 미래 모습을 실현하는 일을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꿈을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해요. 자기만의 커리큘럼 짜고 계획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특정한 영역에 역량을 키우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커리큘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 이런 자기만의 시간, 내가 가진 나만의 소중한 시간의 커리큘럼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이 여기까지 습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그 습관인데 이게 습관 원도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린다. 그 6가지 습관 중에 그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린다 라는 내용이 이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0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너무 표시를 많이 해서 이게 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는 게 페이지가 115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부만 하려고 하는데 30분이 넘었는데도 이게 맘만 먹으면 이게 5시간이라도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용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배우고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나 배워야 되겠다. 정말 좋다. 나 정말 배워야 되겠어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좋게 나와서 이거를 제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밤새도 안 되겠네, 이거. 오늘 하루에 될 수 있는 이 책의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밑줄을 친 부분인데,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해법.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해법, 이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거를 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서 그거 계속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쿨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내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뒤로 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고 과거에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했지만 현재에는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게 하이 퍼포먼스에 관한 또 질문들이 103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되게 내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더 해결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 자기 자신, 사회, 그리고 또 역량, 기여. 이 4가지 영역 가운데 내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영역은. 근데 이게 조금 질문이 그럼 자기 자신, 사회적인 모습, 나의 역량, 기여하는 것,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막 써봤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사회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배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 뭐 이렇게 기여하는 바,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전달해주기.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내 미래 모습, 내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써봤어요. 자, 그리고 내 일과 관련해서 먼 미래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유튜브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책들을 같이 공유하는 일, 또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어떤 학습 컨텐츠를 내가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 뭐 이런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내고 싶은 일들을 한번 써봤어요. 더 써봤더니 그게 이제 손으로 쓰면 더 뇌에 각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라. 네, 자기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치거나 부정적인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정말 내 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의 삶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정말 실용성이 높고 더 많은 행복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할 때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느끼고자 하는 주된 기분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까?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대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이 기분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 기분을 좀 바꿔보자. 기분을 전환해보자. 화가 날 것 같지만 웃어보자. 이렇게 내가 내 기분을 좀 전환하고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은 감정 컨트롤이 훨씬 더 많이 돼요. 예전보다는 나이도 더 많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건 항상 우리가 심리적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기분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근데 우리가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내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고자 하는 기분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 무방비 상태가 아닌 내 기분을 미리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침마다. 굉장히 무례하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은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좋은 기분과 감정을 하나의 캡슐을 썼다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나만의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자기 암시를 걸고 내 기분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분을 내가 원하는 기분을 가지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례가 좀 어떤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감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웃음을 지어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쁨의 감정을 갖게 되겠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아기의 환한 미소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이의 웃음소리. 그런데 부모는 자녀와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자녀가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와 떨어져 있을 때도 자녀의 웃음을 떠올리는 식으로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상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할수록 그런 감정을 더 만들어내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는 달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영역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일에 몰입할 수가 있다. 자신의 의지로,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감정에 관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완전 문제집 수준인데요. 이 질문이. 저는 읽을 때 몰랐어요. 이 책에 너무 몰입해서 읽고 너무 재밌게 읽고 해서 몰랐는데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제가 이제 답했던 질문 대답이 나와요. 최근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 저는 피로감이에요. 왜냐면 이제 감기에 걸렸었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저하되고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눕고 싶다,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왜 체력 관리를 못했지? 자신에 대한 원망과 피로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기분이 무엇인지. 저는 행복감, 성취감, 몰입.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 집중했을 때 그 몰입도 엄청난 행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기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기분은 좀 여유로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좀 여유롭게 산책하고 이런 여유로운 감정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정적인 감정.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 거다.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현재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그 감정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 정말 뛰어난 성과를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자기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도전의식을 생성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했을 때, 정말 무의미한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충만하지 못하고 좀 의미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보람을 못 느끼고. 의미 있는 목표의 발견은 심리적 행복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나의 의미 있는 목표를 찾지 못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심리적 행복감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또 질문 대답에 나와요. 이게 완전 문제집 수준인데 저는 이거에 다 답을 했어요. 빨간색 볼펜으로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의미 있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저는 다 했습니다. 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의미 있는 일.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때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눈빛, 깨달음의 눈빛을 보낼 때 정말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더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찾아내는 건 첫 번째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열정.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일, 두 번째는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만족감, 나한테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가치,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질문이 중간중간 우리가 한번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자꾸 유도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책을 리뷰를 50분이나 넘게 했는데 지금 습관 1만 한 거예요. 습관 1.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서 했는데 제 생각이 첨가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습관 2,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제가 식스 헤비츠는 몇 번에 걸쳐서 도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저녁 되시고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